라디오 사랑방 주말 일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킹카운티로부터 마틴 루터 킹 우수 봉사 메달을 수여받은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 박영민 이사장을 사랑방에 모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사랑방 홍승섭입니다. 실록에 5월이 있어서 시애틀에 사는 기쁨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인사회 발전과 2세 육성에 힘쓰고 있는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 박영민 이사장과 함께 사랑방 정담을 나누겠습니다. 네, 박영민 이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네. 지난 4월 30일 날 상 받으셨나요? 예. 네네. 자, 전화 인터뷰를 한번 확인했습니다만 이런 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박영민 이사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우수 봉사 메달상 어떤 상입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킹 카운티가 그 로고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흉상입니다. 거기서 나온 그래서 거죠. 이제 네. 그 킹 카운티에서 아무래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정신을 좀 기리자 해서 네. 그런 커뮤니티에 조금 이제 봉사하는 분들한테 이제 시상으로는 그런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마틴 루터 킹 우수 봉사 메달상을 받으셨는데요. 수상 소감이 어떠세요? 글쎄 제가 이제 평상시 해오던 일이었었는데 네. 이것이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해서 또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어떤 공로로 상을 주었다고 판단하세요, 본인은? 글쎄 아무래도 이제 제가 동포 사회뿐만 아니라 주류 사회에서 이제 많은 일을 해왔었으니까 네.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런 상을 주셨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어느 이제 한 건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쭉 하신 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네. 그렇게 준 것 같네요. 자, 이제 박영민 이사장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도 같이 또 우수봉사상 메달상 받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름은 밝힐 필요 없어도. 네네. 이제 킹 카운티가 워낙 인구가 한 30만 명 되는 큰 카운티입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인구 220만 명 되는 주도 적은 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그만 주도. 거의 워싱턴주의 인구의 3분의 1을 여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킹 카운티 지역구가 9개로 나눠져 있어서 9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한 분씩 이렇게 추천해서 9명의 시민들이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역에 피트 폰 라이바우어 의원의 이제 추천을 받으셔서 상을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박영민 씨 이제 전 시장 또 시의원도 하셨고요. 또 지금은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 이사장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의 이제 우리 한인들로 봐서는 하나의 그 샘플이 되지 않을까. 이제 한인들의 미국 사회 이제 미국 생활이 이런 분처럼 이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미국에 오셔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오셨나요? 중퇴하고 오셨나? 군대 다 제대하고 직장 다니다가 30살을 넘어서 왔으니까. 30살 넘어서 오셨어요? 네네. 그때 오셔서 처음에 그로서리나 세탁소 운영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어려운 업소서부터 시정부 시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이사장으로 또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쉬지 않고 이제 이런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그 저력은 어디서 나왔다고 본인은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저력
이라고보다는 뭐 어떤 분이든지 뭐 타고난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성품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이런 자리에 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은 뭐 우리 한인 동포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는 이민자한테는 그래도 나름대로 관대한 그런 나라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제 네. 동부 쪽보다는 서부 쪽이 조금 환경이 조금 좀 더 난 거고 저도 뭐 일반 제가 이제 미국 온 지가 벌써 42년이 넘었으니까 그군요. 다들 이민 1세들이 흔히 겪는 그런 고통을 다 이제 감수를 하면서 세월을 보냈지만은 뭐 저도 처음에 와서는 이제 영어 잘 안 통하니까 주유소에서 이제 기름을 넣어주는 주유소부터 하고 또 네. 뭐 꽃 배달하는 네. 꽃 배달 운전수도 했고 골고루 다 하셨군요. 네네 여러 가지 일들을 뭐 누구나 비슷한 네네. 그런 과정을 거쳤죠. 네. 그래서 혹시 뭐 내가 오려고 여기 미국에 왔나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많은 이민자들이 초창기 1, 2, 3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야,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나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이제 그게 힘이 되어가지고 그게 하나의 주춧돌이 되어가지고 그 고생이 그래서 우리 동포 사회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짧은 시간에 많은 자리를 잡은 게 그런 저력에서 힘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대학 나오시고 군대까지 갔다 오시고 뭐 30에 이렇게 이쪽으로 오셨다면 그럼 무슨 동기로 미국에 오신 거예요? 아니면 누님이 먼저 오셔서 제가 이제 그랬나요? 저희 집이 이제 뭐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뭐 7남매, 8남매가 흔했으니까 네네. 저희가 7남매인데 딸 5에 아들 둘 와. 7남매인데 전부 다 위로 누님이 4이십니다. 와. 그래서 우리 제일 큰 누님이 이제 미국을 1960년에 오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 오셨군요, 그분이. 매형이 이제 외교부 외교관이었어서 네네. 그때 이제 LA 영사로 오시는 바람에 그때 이제 미국으로 오셨는데 그때만 해도 뭐 한국이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네. 외교관이라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누님 때문에 사실은 제 이제 형제들이 이제 많이 그 미국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먼저 오신 이제 큰 누님이 영민아 너도 와라. 예, 그래서 그래도 큰 물에서 놀아야지. 네, 맞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군요. 네, 아주 네. 동기를 알게 됐네요. 네. 네. 그 뭐 그로스리나 뭐 지금도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시지만은 네. 그런 거 운영하면서 참 제일 어려웠던 게 역시 뭐 언어 문제였나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도 있었나요? 그럼 이제 언어 문제가 그건 뭐 누구든지 다 당면하는 그런 네. 과제죠.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한다 해서 뒤로 빠지면은 그건 영원히 그죠. 무대에 올랐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못하는 거 알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른이 돼서 외국에서 온 사람이 영어 못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죠. 그거를 오히려 내 자랑으로 삼고 부끄러울 필요는 없다는 부끄러울 필요 말씀.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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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저도 뭐 어느 미국인하고 I'm sorry, I'm poor in English 하니까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니네 나라 말 모른다. 그럼요. 난 맞습니다. 영어밖에 모른다. 네. 예. 그렇지만 너는 영어도 조금 알고 있지 않냐. 뭐 이러면서 위를 하던데요. 네. 참 그 어려운 부분은 역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 다 겪고 40여 년 만에 이제 미국 속에 이제 제대로 자리를 찾고 계시는데요. 역시 이제 그 언어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딱 도착해가 76년 2월 달에 도착해서 그 다음 날 이제 누님하고 같이 저녁에 네. 영어 배우는 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LA는 주로 멕시코에서 오신 분들이 이민자들이 제일 많고 그런데 거기서 영어 하시는 선생님이 네. 저는 이분이 일본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달 지나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본인이 얘기가 21살 때 와가지고 본인 얘기로 자기는 UCLA 어학원에서 완전히 혀의 구조를 뜯어 고쳤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이게 노력을 하면은 저렇게 불가능이라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나도 좀 영어를 조금 저번처럼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좀.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뭐 박영민 이사장님은 근면하고 성실한 건 다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그 영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조를 혀의 구조를 바꾸셨어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난 못하니까는 이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나아지고 전혀 못 알아듣던 게 한 달 되니까 조금씩 귀에 들어온다 이런 노력을 그래서 듣는 노력을 그래서 가능하면 라디오나 텔레비나 미국 텔레비를 많이 보고 또 나름대로 신문 미국 신문을 해서 신문 네네 모르는 단어는 또 사전 찾아서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은 입에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말이 아니에요. 이미 늦죠. 네네. 네. 그래서 계속 신문도 계속 크게 소리를 내서 읽고 또 모르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이제 발음을 연습을 하고 네네. 그래서 그 선생님은 말씀이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고 입 모양을 보면서 발음 연습을 해라. 그래서 저도 따라서 한번 그 입 모양 구조를 바꾸셨군요. 네네. 뭐 바꾼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연습을 하니까 한 6개월 7개월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그 듣는 능력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 영어 공부는요. 철이 들어서 20대 넘어서 온 외국인들한테는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그냥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제가 그 박영민 시장 시절에 그 회의실에서 시장으로서 회의 주재하시는 거를 봤는데요. 정말 손색 없이 잘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의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뭐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와 있는 또 일반 시민들 얘기도 다 수렴해서 회의 진행을 아주 능숙하게 하신 걸 보고서 저거는 정말 그 박영민 시장의 근면과 성실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이다. 그렇지만 지금 듣고 보면 뭐 평범 속에 진리가 있다고 그러지. 그럼요. 네, 뭐 꾸준히 텔레비전 보시고 또 신문 보시고 화장실에 가서도 뭐 들으시고 네, 끊임없이 하면서 어느 순간 그런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를 정말 인내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반드시 귀가 뚫리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너무 욕심이 많으셔서 금방 뭐를 성취할 거로 생각을 하시니까 그건 그렇죠. 안 되고 예, 이거는 뭐 이제 계속 꾸준히 그렇죠. 1년, 10년, 20년 이렇게 꾸준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해야 되는데 중도에 포기를 해버리니까 나는 안 돼. 그러고 나버리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죠. 나는 못해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는 반복이고 인내고 또 부지런히 계속 공부를 하셔야만 된다. 또 듣는 걸 많이 해야 되고 요즘 그 건마태 영어라는 걸 좀 라디오에 광고 나가는 거 보면요. 뭐 문법을 잘 알아서 영어를 잘하냐? 아니다. 아니면 뭐 글을 잘하는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영어 말이 잘 되냐?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계속 듣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말은 일종의 이제 흉내거든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한테 말을 배우는 게 흉내내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워야지 우리가 그 한국 분들이 영어가 늦는 이유가 내가 한국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0년을 영어를 배웠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영어 진도가 안 늘어나요. 맞아요. 내가 10년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자꾸만 사실은 무식해야 빨리 늘어납니다.
옛날에 뭐 삼위일체 뭐 영어라든가 뭐 이런 거 뭐 몇 번씩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영어를 능숙하게 못하는 것은 역시 문어체로만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컨버세이션이니까 회화 영어를 그렇죠. 안 했기 때문에 컬로키아라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영어에 대해 생각하시고 겁먹지 마시고 그럼요. 한번 좀 무리하다 할 정도로 대담하게 여러분들 언어를 터득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사랑방은 지난 4월 30일이죠. 킹카운티로부터 마틴 루터킹 우수봉사 메달상을 받은 페더러리 통합한국학교 박영민 이사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미국 사회에 우뚝 선 비영리 봉사단체 대한부인회. 연간 3천만 불의 예산과 15개의 프로그램으로 워싱턴주 40여 개 다민족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부인회의 간병인 서비스 프로그램. 1000명 가까운 잘 훈련된 간병인들이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가사를 돌봐드리고 목욕, 쇼핑이나 병원 검진 등을 가족같이 함께하며 도와드립니다. 비영리 법인이 드리는 최고 수준의 서비스. 대한부인의 모든 수익은 여러분을 돕는 데 다시 사용됩니다. 또 하나의 가족, 대한부인회 253-535-4202. 각종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회복의 체험을 주는 상담치료 전문센터 ACTS. ACTS는 2003년 워싱턴주에 설립된 비영리 상담치료센터로 동포사회 및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술, 마약, 그리고 가정폭력 문제 상담과 치료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의 단체입니다. ACTS는 술, 마약, 그리고 도박 중독이 없는 건강한 한인 사회를 지향합니다. 문의 253-941-2287 941-ACTS. 타코마와 리누드 지역에서 저소득층은 카운티 지정 무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다. 와 이리 좋노. 확실히 좋다 이가. 아따 칭하게 좋구만이라잉. 뜨끈뜨끈한 게 피로가 확 풀리네요. 베드로의 남녀 사우나 팔레 스파. 어머, 보석방, 아이스방, 소금방, 황토방, 마사지실 등 한국 스파가 이곳 페데럴에 그대로 옮겨왔네. 건강은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십시오. 팔레스 스파 전화 253-946-7777. 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페더러리 통합한국학교 박영민 이사장 사랑방에 나와 계십니다. 요즘은 이제 한인사회 발전과 2세 육성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힘쓰고 계신 통합한국학교 박영민 이사장입니다. 지난 4월 말에 마틴 루터킹 우수봉사 메달상을 또 받으시기도 했죠. 자, 제가 이제 아는 또 비밀도 있어요. 다른 분들 잘 몰라도 박영민 이사장은 따님 둘이 있는데 그 학교에 부지런히 데려다 주다 보니까 PTA에 가담하게 돼갖고 그래서 더 미국을 많이 배운 그런 측면도 있다. 맞습니까 이거는? 네,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제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네. 조금 좀 자식을 좀 늦게 봤습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이제 학부형이 된 거지요. 비로소. 미국에 이제 30대 오시고 76년에 오셨으니까 80, 한 34살. 제가 6살인가 이제 딸을 봐서. 네네. 그래서 이제 40대가 넘어서 이제 학부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많은 이제 이민자들이 이민 온 이유가 첫째 이유가 자식들 교육 때문에 이민 왔다 그렇게들 많이들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 그렇죠. 90%는 네. 맞죠, 그게.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 우리 큰 딸이 들어와서 이제 그 학부형회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티처 컨퍼런스 선생님들하고 학부형들하고 컨퍼런스가 하는데 가보니까 그 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몇 명이 있겠는데 한국인 학부모들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아예 포기하잖아요. 안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닌데 말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왔는데
우리 학부모들이 실천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언어 때문에 그런 거죠. 이율배반이죠, 완전히. 네.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이제 우리 딸 때문에 학교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소문이 그때만 해도 이제 소수민족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교육감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네. 90년인가 80년대 후반에. 그래서 자기가 이 교육구청에 그 다문화위원회를 커미티를 구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좀 봉사를 해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서 순케해서 그 스쿨 디스트릭트 그 디버시티 커미티에 네. 이제 참여를 해서 조금씩 주류사회에 이제 발을 디뎠죠. 시작한 게 결국은 따님들 학교 PTA 모임을 그렇죠. 가는 것부터 점차 이렇게 주류사회에 진입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됐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그게 속도는 느리지만은 네. 서서히 그 이제 입을 통해서 그 한국 친구가 마이클 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커뮤니티에 좀 관심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서로 추천을 해서 그러고 있다 보니까 또 하이라인 커뮤니티 칼레지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네. 거기 그 보드를 그 재단 보드에 좀 봉사를 안 하겠느냐. 보드 멤버로. 네.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또 92년인가는 이제 그때 시애틀 한인회 제가 이제 이사장을 하면서 그 워싱턴 주지사 그 스몰 비즈니스 임프루먼트 카운슬이라고 그 소규모 업자들을 개선하는 그런 커미티의 주지사 이제 자문위원으로 이제 또 임명도 받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동포사회와 주류사회의 활동을 시작을 했죠. 그렇군요. 근데 그런 말도 있어요. 작은 일 잘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한다. 그러는 관점에서 보면 자녀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그런 각별한 애정 그런 걸로 해서 자녀들 학교의 그 PTA 멤버로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교육감으로부터 발탁이 돼서 다이버시티 커미티에 들어가셔서 또 교육의 업무를 종사하시게 되고 그게 또 시작이 되면서 결국은 시연에 또 입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1987년에 세탁협회 부회장으로 이제 봉사를 하면서 사실은 동포사회의 봉사는 시작을 했죠. 그래서 89년에 이제 세탁협회 회장도 하면서 그때 이제 주정부 관계자들하고 이제 그 환경 그 규정 때문에 많이 이제 그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하면서 하다가 이제 92년대에 이제 한인회 이사장을 맡으면서 그때 4월 29일 날 LA 폭동이 일어나면서 이쪽 커뮤니티에도 우리가 주류사회하고 조금은 대화의 창구를 열어놔야 되겠다 해서 스웨들웨이 시의 이제 시장하고 행정관하고 만나서 실현이 된 게 이제 시정보고회입니다. 그게. 시정보고회. 그건 시연되기 전이었나요? 그럼요. 네. 92년 9월에 이제 시작을 해서 작년 9월에 이제 25주년 기념을 행사를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계기가 돼서 시애틀웨이 시에 이제 그 페더럴웨이 커뮤니티 세이프티 태스크 포스라고 그래 가지고 커뮤니티 안전을 위한 그런 이제 주민 단체에 이제 제가 그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하다가 이제 95년도에 이제 제가 임명직 시의원을 시작해서 그해 11월 달에 이제 당선이 됐죠. 네. 부지런히 이렇게 교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한인사회 한인사회 매 분기별로 하는 시정보고회. 시정보고회를 이제 발의해서 그게 시작이 되면서 저 사람은 참 적극적인 사람이고 뭔가 좀 좋은 일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때 그러면 어느 시의원이 빈 자리를 이제 보궐로 들어가셨나 보죠? 임명직으로 이제 사실은 지금은 이제 판사로 은퇴하신 분이 이제 밥 스테드라고 아주 제
이 지역의 멘토인데 네. 그 양반이 이제 시장을 할 적에 이 시정보호회가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94년 11월 달 선거에 이제 판사로 네. 당선이 되는 바람에 그분 자리가 비어서 이제 그분이 추천한 것 같군요. 추천을 해서 이제 임명직을 했는데 그때는 떨어졌어요. 첫 번에는. 그랬어요. 네. 26명 시의원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6명 안에는 들어갔는데 마지막 한 명은 안 돼서 네. 그해 3월 달에 내가 이제 시의원에 이제 출마를 하겠다. 공표를 하고 운동하는 기간 중에 5월 달에 한 분이 또 사표를 내시는 바람에 그분을 이제 6월 달서부터 그 자리에 이제 7달 임명직 의원으로 시작을 했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렇게 드러나니까 저분님은 되겠다 하는 그래서 시의원으로 누가 추천을 해서 이제 임명직 시의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그 시의원 임기가 이제 끝나면 계속 이제 시의원에 출마를 해서 제가 보기엔 거의 한 15년 하셨죠, 시의원만? 정확하게 하면 16년 7개월입니다. 16년 7개월을 하셨어요. 네, 그 시의원 하시면서 시장을 2번을 하셨던가요? 그래서 이제 98년에 이제 부시장이 돼서 2년 부시장을 하고 그다음에 2000년 시장 2년 그다음에 2006년에 이제 재선을 해서 2번이었어요. 미국의 역사상 우리 한인으로서 시장을 2번 한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 시의원이나 시장 이제 재임 중에도 여러 가지 하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폴리스 스테이션인가요? 경찰서. 네. 그래서 이제 95년에 이제 시의원 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그 독립 경찰을 만들어서 지금도 잊어버리자면 1996년 10월 13일 날이 우리 페더럴웨이 경찰이 완전히 독립해서 운영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 전에는 어디서? 그 전에는 이제 킹카운티에서 킹카운티 경찰들이 한테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공공 안전 업무를 담당을 했었죠. 자체 경찰서가 없었군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체 경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국을 이제 만드는데 기여를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96년 1월달에 이제 경찰서장을 이제 인선을 해가지고 그 첫 번째 경찰서장이 이제 경찰서를 이제 조직을 할 적에 이제 제가 당부를 한 게 제가 이제 그때 위원장 하셨죠? 네. 선임 위원장. 공공안전분과위원장을 하면서 페더럴웨이의 인구가 한인 인구가 한 10% 정도 되니까 10% 정도는 그 한인 경찰관을 좀 뽑아 나오. 그래서 그해 봄에 이제 뽑은 친구가 현재 경찰서장 우리는 앤디 황입니다. 앤디 황.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서도 만들어지는데 원래 페더럴웨이도 그런 시가 원래는 다른 시에 속해 있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제 킹카운티에서 이제 시로 독립한 것이 1990년입니다. 1990년. 네. 그럼 그 당시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냥 동네 이름만 페더럴웨이지 그때는 시가 없었고 어인코퍼레이트 킹카운티. 킹카운티 산하의 지역이죠. 네. 킹카운티 산하에 있다가 이제 독립이 돼서 이제 페더럴 시가 되고요. 지금은 뭐 페더럴 시가 뭐 시애틀과 타코마의 중간쯤 돼갖고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한 시 아닙니까? 그동안에 이제 인구도 한 20여 년 전만 해도 7만 4, 5천 명 됐는데 이제는 거의 10만 명이 되니까 그렇죠. 이제 많이 인구도 늘어나고 또 그에 따라서 한인 인구도 많이 늘어났죠. 한인 비즈니스도 많이 늘어났고. 한인 비즈니스도 많고 한인 인구도 꽤 되는 것 같아요. 몇 퍼센트나 돼요? 지금 뭐 미국 연방 정부에서는 센서스 남바하고는 그 숫자는 한
5,7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희 예상은 그거에 배가 넘는 한 1,200,000 명이 그죠. 한인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또 한인 퍼센테이지도 10%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참, 네, 이 지역에는 저는 그런 생각되는데요. 그 당시에 시의원 뭐 또 시장으로서 한인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한인들이 이 지역으로 많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예. 지정학적으로 시애틀과 타코마가 네. 가까우니까 예. 그 양쪽에 중간지대에서, 네. 뭐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 그 조건이 좋으니까요. 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H마트나 팔도 마트가 있어서 일로 온다는. 그래서 사람도 사실은 있었고요. 그 한인 계통으로서는 페더럴웨이가 참 생활하기 편합니다. 그렇죠. 네. 모든 것이 뭐 한 10분, 15분 이내의 거리에 다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네. 네. 자, 그 페더럴웨이 이제 시의 한인 커뮤니티 보고회를 시작해서 이것만 해도 작년부로 25년이 예. 됐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 성과가 있었고 어떤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선은 이것이 이제 시에서 시정부에서 소수민족하고 소통하는 그런 하나의 좋은 그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을 해서 네. 사실은 2006년에 제가 두 번째 시장을 섰을 적에 이 시정보고회라는 프로그램으로 페더럴웨이 시가 네. 미 전 시 연합회에서 그 다문화 디버시티 챔피언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네, 내가 몰랐던 사실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적이 있고 우리 이제 동포 사회로서는 그 시의 행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 해서 하나의 그 시의 주인으로서 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는데 벌써 이제 25년, 26년째 들어섰지만은 아직도 사실은 동포 사회의 그 참석도가 떨어지죠. 좀 약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면은 주인 노릇을 하면 주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주인 역할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조금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라디오 한국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시정보고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들으신 분들은 항상 오셔서 또 학부모협회에서 제공하는 맛있는 한국 저녁도 또 제공을 하고 예. 또 그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젊은 학생들도 같이 오고 이렇게 해서 후세들한테도 자랑스러운 일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 좋은 마당을 펼쳐놨는데 잘 활용을 못하는 네. 그런 게 있겠고요. 사실은 그 자리가 시장을 포함해서 그럼요. 시정부의 모든 국장들은 다 오기 때문에 그럼요. 네. 거기서 불평도 얘기하고 불만도 얘기하고 뭐 또 원하는 사항도 얘기를 하고 건의도 하고 그래서 그럼 다 통과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각 부서 책임자들이 네.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선례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러한 시스템이 시정보고회가 미국 내에는 페더럴웨이 하나 없는 아직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시정 한인 그 소수민족을 상대로 하는 거는 아마 이 시정보회가 그렇죠.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 가끔 불 나가야 전기의 고마움을 알듯이 네, 맞습니다. 공기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있다가 공기가 꽉 막혀 보세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얼마든지 각종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운영하실 적에 뭐 불편한 점이나 뭐 불만적인 거 얼마든지 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어떤 경우는 너무 늦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시정보고라는 게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동포 사회가 코리안 아메리칸이 이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시장이나 시의원들 너들이 잘못하면은 이 우리가 그 그렇죠. 선거로 투표로
제재를 하겠다는 네. 네. 이런 그 무언의 압력이거든요. 많은 네. 분들이. 예. 그래서 이것이 참 활성화가 됨으로써 사실은 1세들이 2세들에 대한 미래의 투자입니다. 네. 그래서 2세들이 좀 더 우리가 처음에 이민 왔을 때는 길을 냈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후세들은 아주 평평한 포장도로를 그렇죠. 주행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1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이면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도 좀 여러분들이 같이 네.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요. 대개 보면 그 시정 보고에 보면 상록회 어르신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페더럴웨이 한인회가 이제 그 사람들이나 어느 정도로 네. 그렇게 돼서는 시정 보고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한인들이 지금 좀 배부른 상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들고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더 해달라고 하고 주장하고 그래. 네, 그런 그 목소리를 좀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투표율도 많이 젖어오죠. 그럼요. 네. 제가 사실은 1995년에 선거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한국 분들, 동포 분들이 투표하는 분들이 한 40-50명밖에 안 됐었어요. 그때만 해도. 투표하는 분들. 네. 와. 그 리스트가 나오니까. 그렇죠. 리스트는 나중에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많아야 한 500명에서 700명 정도. 유권자 등록 안 하고 투표 안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네. 아무래도 한 9만 명, 10만 명 육박하니까 아무리 안 돼도 적어도 한 2-3천 명은 그죠. 유권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액션들을 별로 안 하시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두 번이나 이제 페더럴웨이 시장으로서 이제 선임돼서 일을 하셨는데 그런 일을 하시면서 좀 내가 배운 미국은 어떤 건지 내가 한 일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되돌아가 보실래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1960년대 뭐 히피 문화서부터 굉장히 조금 사회가 질서가 없고 물나는 것 같지만은 미국 그 저변에는 그 이민의 나라이면서도 그 뭔가 정해진 룰이 정확히 잘 지켜지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단시일 내에 그 한 200여 년의 그 이제 역사가 300년이 아직 안 됐으니까 200몇십 년 그런 역사로 이 광활한 대륙을 세계 초인류 강국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바로 그런 개척자 정신의 그 저력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면 우리 이제 지키자기 위해서 만드는데 한국은 오히려 피해가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면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말씀 이제 개척자 정신 얘기하셨지만 이런 미국은 이게 황무지 속에 들어와서 그럼요. 인디안도 밀어내고 전 세계에서 몰려 들어가고 이를테면 그 프론티어십이 되겠죠. 그런 정신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다민족이 왔는데 그 다민족이나 다른 나라의 좋은 제도는 연방 정부에서 수용해 갖고 적극 유지 발전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또 그 프론티어십 말고도 바론티어십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한국의 정치인들은 유명한 정치인들이 너 가서 정치해라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 꽂는 스타일이지만 여기는 이게 발렌티어 이게 봉사를 하면서 시작을 하다가 그 흔히들 우리 이제 그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듯이 그러면서 봉사를 실당하다가 내가 이 지역을 대표로 해서 대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좀 한국하고는 좀 틀리죠. 그렇죠. 바론티어십이 좀 우리 한인들은 좀 약한 것 같고요. 월급이나 줘야만 나가지 스스로 바론티어 정신이 없고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도네이션도 잘 안 하죠.
그게 조금 우리의 그 도네이션의 우리 한국 분들의 생각은 네. 내가 쓰고 남는 것 중에서 조금 일부를 농부한테 준다. 이것이 이제 그 도네이션의 그 정신이고 네. 이 주류사회 사람들은 쓰고 남는 게 아니라 먼저 내놓고 조금 타이트하지만은 네, 네. 그 중에서 일부를 미리 이렇게 재해놓고 생활 계획을 짠다는 그게 네.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후원 도네이션이 아주 그 후원금을 내는 거에 생활화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911을 여기서 저도 겪었습니다만 그 911이 터질 적에 미주 전역에 있는 각 직장에서 네. 그 이제 무너진 빌딩을 다시 재건하는데 필요한 것도 좀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전문가들을 찾고 있을 적에 각 직장에서 그런 일들 했던 사람들이 직장주한테 제가 가서 네. 일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직장주는 한국인들 같으면 넌 지금 무슨 그렇죠.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네. 회사가 바쁜데 할 텐데 갔다 와라. 그거 월급 주고 갔다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가의 예. 정신도 네. 그만큼 그 사회 발전에 부응을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 죽고 부상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헌혈을 그냥 뭐 자원에서들 티 안 내고. 그리고 미국의 네. 웬만한 기업들은 전부 다 소속원들이 어느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은 네. 그 기부한 금액만큼을 회사에서 매칭해주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런 정신이 사실 선진 문화의 이제 정신이고 그런 거 숨어 있는 거를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예. 네, 커미트먼트, 헌신하는 거, 네, 네. 네, 그런 거를 배워야 이제 미국을 배워야만 주류사회에서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라디오 사랑방 마틴 루터킹 우수 봉사 메달을 수여받은 페더러리 통합한국학교 박영민 이사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H마트와 함께하는 가정의 달 특가 세일. 삼수갑산 현미찹쌀 15파운드 9불 98전, 삼양라면 박스 10불 98전, 농심 생생우동 사발 박스 10불 98전, 맛있는 오뚜기 밥 박스 9불 48전, 한상 참기름 9불 98전, 팔도 일품 짜장면 3불 98전, CJ 냉면 2종 2불 98전, 청정원 고추장 11불 98전, 유동 고등어 캔 1불 78전, 장모사랑 포기김치 10불 98전, 국순당 복숭아 막걸리 2불 98전, 청정원 부침 튀김가루 1불 48전 등 빅빅 세일. 신선한 정육 코너 USDA 초이스 생애래 갈비 파운드 8불 98전, USDA 초이스 생찜 갈비 파운드 7불 48전, 1등급 등심 불고기 파운드 5불 48전, 싱싱한 해산물 코너 초립동 특대굴비 29불 98전, 명가 배짜반 고등어백 11불 98전, 동태알 파운드 3불 98전, 풋풋한 야채과일 코너 고향꿀 자매 박스 13불 98전, 썬 골든 키위 박스 22불 98전, 수박 파운드 38전, 풀무원 두부 3종 1불 18전, 파 5단에 1불 등 파격가 세일.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 알고 계세요?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까 무서워서 아무데나 갈 수도 없고 어쩌죠? 아무리 작고 경미한 사고라도 후유증은 찾아올 수 있고 오래 지속될 수 있기에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초기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L척추병원의 닥터 백입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병원에서 정확히 치료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및 통증 전문 CL척추병원, 쾌적한 시설, 실력 있는 의료진, 디지털 엑스레이, 마사지와 척추 교정으로 확실한 치료를 약속합니다. 벨뷰 페더럴웨이 타코마 세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문의 전화는 800-684-1571, 800-684-1571입니다. JK 로우 그룹 김왕진 변호사. 타국에서 자영업할 때의 문제들을 이해하는 변호사입니다. 이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법, 이민법, 부동산법, 에스크로, 교통사고, 노동법, 민사소송은 물론 국제소송까지 김왕진, 이진규, 마이클서, 윌리엄 스퍼 3명의 미국인 한국인 변호사와 전문 사무장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법적인 문제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민 생활의 법률 조언자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벨뷰 본사 425-440-0220 김왕진 변호사 사무실 혹은 직통 206-409-4082 마이클 서 사무장을 찾아주십시오.
네, 주말 얘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페더러웨이 통합한국학교 박영민 이사장 나와 계십니다. 자, 사실은 또 지금 현재 페더러웨이 통합한국학교 이사장이시니까 페더러웨이 시의원 시장을 이제 일을 하시면서 그 후에 이 통합한국학교를 설립하게 된 동기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이게 옛날에 따님들 학교 PTA 가서 도와주던 그 정신이 이렇게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동기입니까? 그러면서도 사실은 많은 그 1세 부모님들이 그 뿌리 교육에 대해서 조금은 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민의 나라에서 우리 그 소수민족 중에서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될 민족을 흔히들 유태민족이라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뿌리 교육 숫자는 적지만은 미국을 거의 대표하는 그런 그 유태계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게 뿌리 교육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이 친구들이 자라나서 그 정신으로 주류사회 진출해 나가서 그 민족을 대변을 하고 또 사회 발전을 일으켜내는 그런 면에서 뿌리 교육에서 언어 구사 능력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90년대 말에 그 시애틀 통합 한글 학교가 생길 적에 사실은 남쪽에도 페더럴웨이도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때 총영사관의 이제 그 자금 문제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시애틀 쪽에는 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본인들의 학교를 폐교를 하고 시아 통합 한글 학교에 전부 다 통합을 하셨는데 다 앞서가는 리더들이에요, 그분들이.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페더럴웨이는 그게 좀 여의치 않아서 늦춰오다가 이제 2011년 10년 말서부터 이제 이게 우리 여기 꼭 있어야 되겠다 해서 11년서부터 준비를 했죠. 그래서 2011년 9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통합한국 학교가 자리를 잘 잡아서 많이 지금은 성장한 것 같아요. 뭐 이제 처음 문 열었을 때는 7, 80명의 학생들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이제 200명이 넘어섰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양적인 성장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질적인 성장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학교도 우리가 이제 2년 전에는 먼저 있던 학교에 너무 좁아서 큰 학교로 이제 사할리 중학교를 그 교육청에 임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이 교육청하고 관계를 긴밀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육감하고 얘기가 돼서 학교 임대료를 오히려 내렸습니다. 학교는 더 크게 사용을 하면서 그래서 많은 부담이 조금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점은 이제 교사 충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이나 벨뷰 통합 한글 학교, 페더럴 통합 모든 학교에 그 선생님들이 지원을 잘 안 하시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그 아이들 가르치는데 관심이 있다. 이게 무슨 한국의 교사 자격증이나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열정만 있으시면은 항상 연락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항시 우리가 인터뷰 면접을 해가지고 그래서 학교 클래스 수를 늘리고 싶어도 선생님이 부족해가지고 그 클래스를 늘리기가 힘들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럼 뭘 전공하신 분들이 좋은 거예요? 근데 뭐 꼭 전공은 뭐냐 딱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그 한국어 교육에 관심 있고 열정이 있으시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제 그 선생님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뜻 있는 분들은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토요일 오전을
2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럼요. 그런 네네. 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네. 예. 가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통합한국학교에서 또 이 골프 유망주리 신동 골프 네. 신동 잽성 후원금도 또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연한 기회에 네네. 그 5월 5일 날 그 페더러웨이 한인회에서 주관하는 그 후원금 모금 골프 토너먼트에 나갔다가 우연히 이제 제프 성군하고 네. 같이 이제 골프를 한조가 되셨군요. 네, 한조가 돼서 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제프 아버님하고도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프 성군이 이제 출중하다는 얘기는 네.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실제 같이 라운딩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오기 또 앞으로 가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애로점이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막 11살 넘은 11살이에요. 맞아요. 친구가 이렇게 출중하게 미국 아마 그 주니어 중에서는 랭킹 1위라고. 랭킹 1위입니다. 이렇게 도전자가 없을 정도로. 네. 네. 그래서 조금이나마 한국학교에서 조금 후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네. 사실은 이제 지금 11살인데 뭐 지난 주말에도 -2를 쳤대니까 네. 그 정도고 -2 뭐 -5도 칠 정도니까 얘의 실력은 탁월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좋은 코치를 만나서 그럼요. 네.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앞으로 뭐 6, 7년 후에 그렇죠. PGA 그 최고 선수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은 많은 후원이 좀 필요한 그런 그래서 시점입니다. 사실은 제가 2005년에 시에서 제일 첫 번째 한우리 축제를 했을 적에 제가 그 한국에서 국가상비군 대표팀 여자 5명, 남자 5명 이렇게 와가지고 골프 토너먼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그 소문을 듣고 올림피아에서 어떤 골프 유명한 프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박세리도 가르쳤던 유명한 프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라운딩 하면서 제프 아버님하고도 그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분들한테 레슨 받으려면 시간당 엄청 많이 그렇죠. 뭐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되니까 사실은 이게 재정적으로도 든든해야 그때 당시에 제가 여고생인데 이 상비군인데 이 친구가 금요일 날 워싱턴 내셔널 골프 레코드 67타를 치면서 골프장 레코드를 세워서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 친구하고 치면서 얘기가 자기 아버지가 1년에 한 4, 5천만 원을 자기 때문에 경비를 충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습도 되니까. 훌륭한 선수 뒤에 훌륭한 아버지. 그러니까 훌륭한 재산이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재정적 지원 없이는 그런 그 스타가 탄생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후원회가 제프성의 후원회가 생길 그런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해야 이제 스타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2세들이 이제 누구나 뭐 박영민 이사장도 뭐 사실은 본인의 뜻도 있었겠지만 2세들 교육을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모님들이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이 2세들을 주류사회에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도와주고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경험담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첫째는 우리 2세 자식들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기 소유물처럼 하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학과 들어가라고 뭐 그래서 판사 검사 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인격체로서 존중을 하면서 하나의 동반자로서 자식이 아닌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자녀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자녀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해가지고 네. 부모의 생각 또 자녀의 고충. 사실은 이민 1세들이 주류 사회에서 이렇게 이민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은 우리 어린 2세들도 학교 가고 그러면 그렇죠.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부모하고도 스트레스 네, 받죠. 네. 그래서 서로. 그 원활한 소통을 해야 네. 되고 세 번째는 뭔가 동기를 부여를 해줄 수 있는 꿈을 이렇게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네. 변호사,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는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게 조금은 좀 난 것 같다. 그래서 잘 관찰을 해가지고 어린 학생들한테 동기를 부여해서 야 네가 그거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무조건 뭐 학원에 보내고 뭐 그림 그리고 피아노 레슨하고 뭐 바이올린 레슨 이런 게 아니라 네. 아이들한테 장점을 조금씩 개발해서 능력 개발을 해서 동기부여. 동기부여를 해주면은 네. 이 친구들이 그래서 한 2, 3년 전인가 그 신문에 큰 아리클에 났는데 네. 미국에 있는 의사나 변호사 성공한 사람들이죠. 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3, 40%가 자기는 이거 그렇죠. 만족을 못해요. 마지 못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제일 성공한 인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을 나가는 것이 제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애들 키우면서 뭐 어느 과를 가라, 뭐 어느 대학을 가라 하지 않고 네가 평생 해도 좋은 하고 싶은 거. 직업, 네. 예. 뭐 그거와 연관된 과를 가라.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애들이 불평을 안 했는데요. 부모들이 너무 강압적으로 나의 대리만족으로 자식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자녀들하고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또 영어도 많이 공부하고 문화도 또 그러니까 뭐 영어는 핸디캡이 있으니까 자녀들한테 한국말을 가르쳐 가지고 한국말로도 대화를 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통합한국 학교 보내야 됩니다. 그럼요. 네네. 뿌리 교육을 시켜서 이세들이 주류사회에 물론 진출하지만 그런 뚜렷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인 2세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창조성이 없는 거예요. 그 자기가 뭔가 주관이 뚜렷해 가지고 뭔가 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 그 졸업률을 인종별로 분석한 그 UCLA 교수에 보면은 한국 학생이 졸업률이 제일 떨어져요. 저런. 네. 그런 부분을 또 부모님들이 감안하셔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시간은 뭐 1시간 정도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끝내죠. 우선 그 여러 그 서북미 동포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미국의 꿈을 꿈고 이 미국 큰 나라에 오셔서 많이 정착을 해서 이제 안정이 되시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자랑스러운 이민 1세로 남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 뿌리 교육도 중요하고 또 주류 사회에 참여해서 발런티어도 중요하고 또 빠짐없이 투표에도 참여를 해서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꼭 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이 자리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통합한글학교도 여러분들의 그 무슨 교회에서 하는 학교라든지 하여튼 그 언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다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리 후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언어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교회 목사님들이 그 주일 학교 그런 거 있으면 거기 교사들을 통합한국학교 교사로 지원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요. 좋죠. 그러면 우리 저 통합학교 교사는 또 시간당 그 수당 페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박영민 이사장과 함께 여러 가지 또 미국 생활 얘기도 하고요.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주류사회에서 우리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 올리시는
그런 또 큰 일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 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건강한 주말,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